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입니다. 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194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이 대립을 냉전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 냉전 시기 소련에서 벌어졌던 4가지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 바로 유리 가가린입니다. 사실 유리 가가린 외에도 몇 명의 후보가 더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를 포함해 단 몇 명의 후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우주비행사 후보생은 몇천 명의 파일럿들 중에서 정예 후보를 선발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정예 후보생들 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렌틴 본다렌코라는 이름의 파일럿도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팀의 최연소 멤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렌틴 본다렌코에 관한 기록은 1961년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시간이 꽤 흐른 1980년대였습니다. 발렌틴 본다렌코는 1961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저압에 견디는 훈련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열흘째가 되던 날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다렌코가 저압 실험을 위해 챔버에 들어가 있던 동안 그의 실수로 인해 안에 불이 붙게 되었고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너무나 높았던 나머지 불은 순식간에 커져 본다렌코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사고 16시간 후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유인 궤도 비행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니콜라이 카마닌의 주도하에 소련 정부에서는 이 사고를 묻어버리려 했으며 사망 소식 역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주비행사 후보생들의 사진에서도 그를 지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폐를 시도했는데요. 결국 그의 이런 죽음이 몇십 년 후에야 밝혀진 것입니다. 다만 소련 정부가 그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다렌코와 비슷하게 기록이 지워진 후보생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여전히 그 정체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훈련 중 사망한 비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이나 숨긴 이유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7년 9월 20일 핀란드의 헬싱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신기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하늘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빛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물체는 비행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빛나는 공처럼 생긴 물체였는데요. 이 현상은 헬싱키에서만 목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코펜하겐,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광대한 지역에서 많은 목격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소련의 페트로자보츠크 상공에 떠 있었으며 곧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빛을 발산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해파리처럼 보일 정도로 미세한 광선을 여러 곳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후 이 물체는 빛의 발산을 멈췄고 오네가 호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곳마다 땅이 백야처럼 밝아졌다고 하네요. 소련 정부에서는 이 페트로자보츠크의 괴 물체에 대해 사실 정부에서 발사한 위성이 관찰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코스모스 955번 위성이 발사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코스모스 위성이 발사된 것은 1977년 9월 20일 새벽 1시경이었기 때문에 괴물체가 목격된 시간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물체의 모습이 일반적인 위성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두 번째로 물체가 빛을 발산하던 현상에 관해서는 제대로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련 정부가 늘 뭔가를 감추는 것과는 달리 위성의 발사를 인정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1978년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 부회장을 맡고 있던 블라디미르 코텔리코프는 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파견하도록 허가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목격자들을 만나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코스모스 위성이 발사되기 이전 시간에도 이 페트로 자보츠크 괴현상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항공연구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과학 박사 학위를 지니기도 한 펠릭스 시겔은 이 괴물체가 위성이었다는 소련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 물체가 목격되었던 위치를 언급하면서 위성 발사는 반대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보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현상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태양 플레어로 인한 현상이 관찰된 것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 것이란 얘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러시아 우주연구소의 전신이었던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도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굴라그 혹은 굴라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1930년부터 1959년까지 운영되었던 소련의 악명 높은 노동교화소의 약칭입니다. 소련의 여러 곳에 이 굴라그들이 존재했는데요. 1934년에는 약 51만 명의 수감자들이 갇혀 있었고 1940년에는 2배가 넘는 숫자인 약 134만 명이 갇히게 되어 수용소의 과밀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굴라그는 상당히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정치범을 비롯해 전쟁 포로와 외국인들, 심지어 고려인들까지도 수용되어 있었으며 개중에는 인민 경찰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무고한 사람을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기록 보관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굴라그에 대한 기밀 역시도 일부 해제가 되었지만 그 기밀의 양이 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굴라그에 수용되어 있었는지 또는 정확히 누가 어느 굴라그에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929년부터 1953년까지 굴라그를 거쳐갔던 사람은 무려 약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도중에 사망한 이들 역시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굴라그에 한때 수감되었던 빅토르 그레베니코프는 자신이 겪은 굴라그에 관한 그림을 여러 개 그려냈는데요. 이 그림은 굴라그 안에서 사망한 수감자들을 매장하기 전에 간수들이 쇠망치를 사용해 그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묘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죽은 척 위장해서 바깥으로 탈출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아직 살아있지만 노동이 불가능한 수감자를 일부러 사망하게 하려는 행위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 수감자들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그는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요. 인간에게는 진짜로 꼬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말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이 극한 상황에 너무나 앙상해진 나머지 꼬리뼈가 정말 꼬리처럼 튀어나온 것이 육안으로 그대로 관찰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굴라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많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련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밴드 키노, 이 키노의 리더이자 프론트맨이었던 인물은 바로 빅토르 초이 혹은 빅토르 최라 불리는 남성입니다. 소련 대중음악계의 슈퍼스타이기도 했으며 본명은 빅토르 로베르토비치 초이입니다. 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고려인 핏줄이며 본관은 원주 최 씨였다고 합니다. 1962년 소련의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미술과 디자인 쪽을 전공할 예정이었지만 1979년 퇴학을 당하게 된 이후에는 보일러공으로 일했습니다. 초이가 음악을 접한 것도 이 시기라고 전해지는데요. 1981년 어느 록밴드 리더의 눈에 띈 초이는 성공적으로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자신의 밴드 키노를 만든 뒤 1982년에 공식으로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통제되던 소련의 사회 특성상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음반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초이와 그의 밴드 키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실상부한 소련의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인기와는 별개로 벌이 자체는 신통치가 않아서 초이는 보일러공 일을 계속 병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90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초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경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8월 15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이용해 숲으로 떠났던 그는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고 현장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소련 당국에서는 초이가 졸음운전을 하며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는 많은 의문이 따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초이의 차와 충돌한 버스 운전사의 증언에만 의존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 때문이란 것 역시도 오직 버스 기사의 증언에만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사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현장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빅토르 초이의 시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적어도 유족, 그의 부인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왜 사망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원인은 고사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부인에게는 초이의 소지품을 돌려주기만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기각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차가 절대 졸음운전이 아니었으며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고 차선을 잘 지켰다고 진술했는데요. 오히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초이가 여러 번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동차를 덮쳐버렸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들의 목격담과 진술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빅토르 초이의 죽음은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소련의 정보국인 KGB에서 그를 암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의 밴드 키노가 불렀던 노래의 내용 대부분이 자유, 평화, 그리고 반전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소련 당국에서는 눈엣 가시로 여겨졌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사고가 일어났던 시기 소련의 대통령은 비교적 온건하고 개방적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정권에서 당시 슈퍼스타였던 초이를 굳이 정보국을 시켜 암살할 필요는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과연 빅토르 초이는 정부에 의해 암살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불행한 사고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던 초이가 숨진 1년 뒤 소련은 1991년 결국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을 기리는 팬들이 존재하지만 빅토르 초이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냉전 시기 각국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더 알려지지 못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건들만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에서 벌어진 미스터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